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우선 그 남자와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 자주 만날 일도 없어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그런데 제가 구내 식당에 가서 점심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자리로 가던 도중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식판을 엎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많고 창피해서 얼른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 지나가기만 했거든요. 얼른 일어서야지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저한테 업히세요 라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남자한테나 그렇게 업히는 여자가 아닌데 그 상황에는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었고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기에 그 남자한테 업혀서 구내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식당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한 휴게실로 저를 데리고 갔고 소파에 사뿐히 앉혔죠. 그러고는 제 발목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더군요. 그런데 발목은 너무 아팠고 신발이 굳으다 보니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갔어요. 이 동화 같은 일이 바로 그 사람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구희정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정 씨와 저는 좋은 만남으로 연애를 시작했죠. 그런데 위정 씨는 저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비용을 다 지불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져서 오빠, 오늘은 내가 낼게 라고 하니 화를 불같이 내면서 아니야, 이런 거 원래 남자가 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나눠서 내고 싶었는데 밥값부터 카페값, 그리고 여행 비용까지 다 위정 씨가 내니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은 자기 남자친구랑 반반 낸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보고 꽃뱀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욕하더라고요. 나도 나눠서 내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화낸다라고 하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꽃뱀 소리에 화가 나서 위정 씨와 밥을 먹다가 몰래 카운터로 가서 저희 테이블을 계산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위정 씨가 카운터에 가서 이미 계산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또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꽃뱀 소리까지 들으면서 얻어먹고 싶지 않았기에 오빠가 데이트 비용 다 내면 내가 밖에서 무슨 소리 듣고 다니는 줄 알아? 친구들이 다 나 꽃뱀이래. 오빠 돈 다 털어간다면서.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오빠랑 사귀어야 돼? 뭐? 아니, 네 친구들 왜 다 그래? 내가 살던 곳에서는 남자가 데이트 비용 다 지불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날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위 친구들한테 휘둘리지 마.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살았길래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위정 씨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가치관이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영화도 보려고 했어요. 위정 씨는 또래와는 다르게 굉장히 가정적이고 살림을 잘해요. 저희 집에 와서도 매일 앉아 있으라면서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중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더라고요.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고 재미없어서 혼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위정 씨가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니까 업무상 중국어를 미리 배운 줄 알았죠. 드라마를 다 보고 저희는 커피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위정 씨가 나 5년 만에 고향 좀 갔다 오려고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집이 어디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안 갔어? 라고 물으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수성이라고 알아? 장수성이라니 한국에 그런 곳이 있었나 혼자서 생각해 보았죠. 장수성?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중국이더라고요. 장수성 중국인데?
응, 나 중국인이잖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연애하는 1년 동안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데이트 비용을 다 내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어로 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저와 첫 만남 때부터 친절했던 그것이 바로 중국 남자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중국 이름은 추웨이팅인데 이것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구이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1년째라고 했죠. 저는 당연히 만나온 기간 동안 한국어도 너무 잘하고 중국이라는 것을 눈치챌 낌새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정 씨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몰랐어? 위정 씨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고향집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말을 해놨다고 합니다. 솔직히 위정 씨가 중국인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결혼이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당연히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한국 아이를 낳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국적은 어디로 해야 할지부터 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온갖 생각을 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그때 위정 씨가 제 손을 잡더니 내가 잘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난 너 사랑해. 라면서 믿음을 주었죠. 그때 저는 위정 씨가 여전히 좋았고 저에게 듬직한 남자였기에 위정 씨의 고향에 같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그 사람이 좋아진 계기가 된 것 같아 머리를 쓰담쓰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정 씨가 화를 내면서 머리를 피하더라고요. 머리 만지면 안 돼! 저한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정색을 한 적이 없던 위정 씨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왠지 화가 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머리도 못 만져? 내 손길이 싫어? 미안, 내가 머리카락 만지는 걸 싫어해서. 위정 씨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머리를 만지는 건 정말 정말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를 만질 거면 차라리 때려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며칠 뒤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중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나오니 리무진이 있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와 멋있다 하고 있는데 위정 씨가 제 손을 잡더니 그 리무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주었고 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의 방문을 환영해준다고 이렇게 이벤트로 준비했나 보다 싶어서 리무진을 타고 위정 씨의 집으로 갔어요. 리무진이 멈추고 차에서 내렸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이 무슨 성 같았거든요. 역시 대륙이라서 그런지 한국의 부자와는 차원이 달랐고 마당이 무슨 놀이공원 크기였죠. 집도 한두 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금장식이 널브러져 있었고 일하는 직원들도 아주 많았죠. 처음에는 호텔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위정 씨의 집이었습니다. 위정 씨는 중국에서 유명한 부자였던 것이죠. 직원이 이끄는 곳으로 가서 위정 씨의 부모님을 뵀는데 두 분 다 젊으시고 예쁘고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니 통역사도 배치해 주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중국 문화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거기서 며칠을 묵었네요. 수저와 접시가 다 순금이었고 집도 너무 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우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죠. 위정 씨는 중국에서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금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는지 이 집의 구성원이 되고 싶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있으니 시댁살이도 없을 거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죠. 다행히도 위정 씨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라 결혼 이야기도 자주 오고 갔어요. 제가 며칠을 묵으면서 중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짧은 말이라도 하니 되게 좋아하시더군요. 귀엽다, 사랑스럽다, 많은 애정 표현을 해주니까 한국에 가기 싫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위정 씨가 중국인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들었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위정 씨 부모님을 만나니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하기로 결정해서 3달 뒤 바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도 안 계셨고 친척들도 없었기에 혼자서 일을 진행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다 잡고 위정 씨와 평생을 함께할 준비를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위정 씨와 저는 회사 일정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고 아쉬운 이별을 뒤로한 채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위정 씨는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었죠. 그때 갑자기 저는 위정 씨가 부자인데 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위정 씨는 취미로 하는 거지. 재밌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취미로 한다고 했어요. 마케팅 부서다 보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과정이 자기는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 약속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위정 씨의 차는 저희 집에 도착했죠.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긴 아쉬워서 차에서 이야기를 더 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빠, 근데 나 아직도 오빠가 중국인인 게 안 믿긴다? 나도 한국에서 11년 살다 보니까 중국이 어색하더라. 그런데 혹시 말이야, 중국인인 거 말고 또 숨기는 건 없어?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식겁할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도 진지하게 고백할 게 있었어. 응? 뭔데? 나 사실 가발 쓰고 다녀. 그래? 그때까지 저는 부분 가발처럼 특정 부위만 붙여서 사용하는 가발인 줄 알았기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발 한번 벗어줘봐. 위정 씨는 놀라지 말라고 했고 저는 조그만하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위정 씨는 자신의 머리 위에 얹어져 있던 가발을 훌러덩 벗으면서 해맑게 웃더라고요. 어때?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민머리인 위정 씨를 보는데 타코야끼 같았습니다. 솔직히 위정 씨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었는데 머리카락까지 없다 보니까 못생겨 보이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오빠, 장난이지? 나 놀리려고 일부러 민머리인 척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너 몰랐어? 아니, 정말로 오빠 대머리라고? 왜? 밀었어? 아니, 유전인데? 난 너가 이미 눈치챈 줄 알고. 괜찮아. 나 머리 심을 거야. 병원도 이미 알아놨어. 대머리인 거 왜 숨겼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어? 내가 자주 머리 빠진다고 했고, 내가 머리카락 만지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아니, 오빠 매일 가발을 쓰고 있는데 머리숱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 가발은 진짜 뭐냐? 생각도 못했어. 난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입 닫고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돼? 위정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탈모인 자신을 이해 못해주냐고 했습니다. 위정 씨의 민머리를 보니까 미래가 깜깜해졌고 결혼은 정말로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탈모도 유전될 텐데 저희 아이가 탈모가 되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위정 씨에게 시간을 좀 갖자고 한 뒤 집으로 뛰쳐 올라왔어요. 위정 씨가 중국인이었을 때에는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는데 대머리인 위정 씨를 보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결혼이 하기 싫었는지, 아무리 집이 부자고 나에게 잘해주어도 대머리라서 심히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니 위정 씨가 대머리인 게 그렇게 큰 고민거리야? 이렇게 시간을 오래 가져야 돼? 너 나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 돈 보고 만났지? 라고 하며 온갖 말들을 늘어놨고 결국 저는 대머리인 위정 씨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 난 거짓말하는 사람과 오래 못 만나. 오빠는 거짓말을 했기에 나와 1년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오빠가 거짓말을 해서 1년으로 끝이야. 라고 한 뒤 연락을 끊었어요. 연락을 끊으니까 중국에 계시는 위정 씨의 부모님까지 참견하시면서 저에게 선물들을 가득 보내며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먹을 걸 보내시더니 점점 더 커져서 금반지, 금목걸이를 보내시더니 그러다가 차까지 보내셨습니다. 저는 전부 다 받지 않고 다시 다 돌려보냈죠.
그렇게 하니 나중에는 아예 금괴를 보내셨어요. 이럴수록 정이 더 떨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위정 씨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 머리 심을게. 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요즘 탈모약도 먹고 있어. 라고 하며 귀찮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니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타코야끼 수준의 대머리에 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라고 홧김에 말해버렸네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일이 아주 놀랍고 황당한 일이에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고 더 놀라운 건 중국인의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었을 뿐더러 대머리라뇨. 다 좋지만 대머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비밀로 하고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밝힌다뇨. 저만 결혼 전에 파토낸 나쁜 여자 만드는 셈 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타코야끼만 보면 위정 씨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위정 씨가 저희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일은 취미로 했던 사람이니까 그만두는 것도 쉬웠겠죠. 그리고 아마 중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연락처도 다 차단을 해버려서 근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국의 부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뵀던 위정 씨의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위정 씨의 집이 소개되는데 그때는 좀 신기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일이 커져서 부풀려지면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회사 일에 빠져서 돈만 열심히 벌자 하면서 살고 있네요. 가끔씩 일이 너무 힘들면 중국에서 탔던 리무진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성을 만난다면 잘 보고 만나세요.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되어가니까 결혼 생각도 슬금슬금 없어집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